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국내 증시 수급 분석 및 미국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뉴스 및 시장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보유 종목 분석 및 전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지금 조금 물려있죠. 자,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과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락장과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종목을 3종목 이상을 편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업종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1선을 살짝 돌파하는 듯 했으나 장 마지막에 다시 또 11선에 막혀서 1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코스피 200 선물지수도 똑같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지수는 전부 다 11선 상방 가두리와 500일선 하단 지지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됐든 코스피 200이 됐든 11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파 안착을 하든가 500일선과 120일 이걸 뚫고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조금 중요할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다가 장 마지막에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나왔지만은 120일 이평선은 돌파를 못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일 이평선과 하단 저항선 240일 이평선 이 가두리 장세에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미국 선물 지수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갭을 굉장히 많이 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30분 차트입니다. 9시에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30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0일 저항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전일보다 0.37%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각으로 9시에 나오는 캔들이 이 자리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하락한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일 종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전일 종가까지 하락을 하다가 국내 증시처럼 소폭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국내 시각으로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약간의 계단식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이런 식의 횡보 아닌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가 장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 거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 급등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국내는 자체적으로 지수 상승을 못 시킵니다. 그냥 미국장이 하락하면은 하락하고 상승하면 상승을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오늘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킬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6월 22일부터가 중요하다. 삼성전자와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 이유가 미국 증시를 지금 억지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 되고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시작하는 날부터 또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해버렸는데.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198만 주를 매수를 해줬습니다. 장 마지막에 대량 물량의 매수가 들어왔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물량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는 6월 26일까지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해야 2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는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장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동시호가에서 누군가가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배당금 때문에 삼성전자는 6월 29일까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6월 29일부터는 미국 선물 지수도 상관이 없고 국내 선물도 상관이 없고 배당도 상관이 없는 시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6월 29일부터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살펴보면 개인들이 1647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46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3시 10분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0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불과 10분 만에 마이너스 1000억에서 플러스 468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는 21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매도를 했죠.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서 1541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IT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나마 양 매수를 해줬고 화학 섹터에서 소량이지만 마찬가지 양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매수를 했는데 오늘 0.6%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종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매수를 해줬죠. 외국인들이 장 마지막에 전환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국내 수급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이미 외국인들이 4700억 이상을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오늘 주가를 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양매도가 나왔고 옵션에서는 콜옵션을 마이너스 6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풋옵션 마찬가지 매도를 했지만 마이너스 31억을 순매도를 했죠. 옵션에서는 완벽한 하방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 달러 선물도 마찬가지죠. 안정자산을 80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 2000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다가 장 마지막에 줄였어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 오늘 분석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이상적인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에서는 하방을 받고 선물에서 하방을 받고 옵션에서도 하방을 받고 달러 선물에서도 하방을 받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매일같이 반도체 현장 점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창환 부회장 마찬가지 한국 반도체 발전에 마중물이 되겠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49명이 발생이 됐고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지역 감염이 계속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27,000명,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3,000명, 인도 같은 경우에는 9,800명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북한 김여정이 청와대에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반박을 했죠. 적반하장의 극치다. 더 심한 말도 많이 했지만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 방산주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도 0.5% 상승 마감을 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0.96% 상승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를 상승시킨 1770원으로 확정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데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자, 오늘 가장 이슈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으로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단절을 하겠다, 재차 위협을 하고 있죠. 완전 분리, 정책 옵션을 유지하겠다, 정말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곧바로 중국 외교부에서 반박을 했죠. 미중 디커플링은 없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전면 차단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마크 파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마크 파버는 언론인이죠. 언론인 중에서 비관론자입니다. 경제 회복 꿈도 꾸지 마라, 이미 회복을 다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차별 부채로 새로운 위기를 만들 수가 있다. 이 국내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잃어버린 10년, 부르들 매도를 권유하고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지금 주식을 사지 마라, 너무 거품이 심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자, 미국은 지금 경제 재개를 했습니다. 경제 재개를 하면서 경기는 올라갔지만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경기를 얻고 사망자가 늘어버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7시 56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의 3대 지수는 전부 다 상승 중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치가 156만 명, 예상치가 130만 명, 확정치가 15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자, 반면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이전치가 마이너스 43, 예상치가 마이너스 23이었는데 확정치가 27.5가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안 좋게 나오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는 좋게 나왔습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큐브, 아이그래프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C큐브가 대장주가 될 것이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은 시가가 18%, 비교적 너무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크래프트 시가가 20%, 마찬가지 너무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그래도 C큐브를 진입을 했습니다. 10분 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구간이죠. 시가가 18%, 저가가 11.7%. 그러니까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했는데 한 6%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어라, 9시 10분까지 들고 있다가 매수 가격 이상 올라오면 팔자. 다행히도 매수 가격 이상 올라와줘서 짧게 한 1%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특징 종목이 15% 이상 상승하면 진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종목은 15% 이상 상승 시 이제는 진입을 하지 마세요. 10분 기법으로 오늘 다행스럽게 짧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었죠. 저희들이 홀딩한 종목이 있었고 신규로 또 진입을 했습니다. 빅텍이죠. 빅텍 10분 봉으로 보시면은 시가가 15%, 고가가 22%, 7.5%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입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빅텍 한 종목으로 인해서 한 70%에서 80%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빅텍 전일날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도 홀딩 하신 분들이 있으시던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보유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시젠. 자, 시젠이 60일선까지 안 오고 저는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60일선까지
정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장 마지막에 이상 하락이 나왔죠. JP모간에서 동시호가 마지막에 시장가로 24만 8천 주를 던져버렸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시호가에서 약 3%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10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2차 추가 매수를 하자. 그리고 9만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자. 손절가는 8만원을 손절가로 잡겠다. 자, 시즌에 대한 재무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정 실적이 1747억, 3개월 전 예상 실적 대비, 그러니까 1분기 예상 실적 대비 2380%가 증가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 3680%가 증가가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시즌의 경우에는 3월 27일 날 14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 매출액은 7700억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이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818억이 나왔었어요. 근데 2분기 예상 매출액이 2900억입니다. 약 350%가 증가가 됐죠. 영업이익 마찬가지 398억에서 1741억, 약 420%가 증가가 되고,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337억에서 1076억으로 약 300%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 1분기 매출액으로 시즌은 14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 예상 매출액은 1분기 예상 매출액보다 무려 400%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분기 때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이 종목을 과연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하지 않고 밀리면 더 매수를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돌려보면 11선까지 밀렸습니다. 9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받자 제가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시즌의 경우에는 8만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 밀린다는 게 아니라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11선을 이탈을 해버리면 8만원 초반대가 나옵니다. 자, 월봉으로 잠깐 돌려보면 9만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월봉상 5일 이평선 라인대가 9만원대입니다. 이 보이시죠? 그래서 9만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추가로 더 받겠다는 겁니다. 10만원 이하에서도 매수를 할 겁니다. 자, 저희들 전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방법으로 시즌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오늘 시간외 단일가에서 한 1%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 SND 손절가를 20일 이평선과 기준선으로 잡았죠. 자, 자이 SND를 20일 이평선과 기준선으로 잡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아직도 못 찾으셨습니까? 자, 이날 처음으로 기준선을 뚫었습니다. 기준선을 뚫어서 단 한 번도 이 자리에서 기준선을 이탈할 뻔했지만 기준선이 지지가 됐죠. 마찬가지 자이 SND도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와 8월 초가 되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적 시즌에서는 어차피 얘네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전의 방식대로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자리는 이 기준선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손절도 없습니다. 자, 일단 저희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았고, 6월 22일 날 특징 종목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이슈를 많이 받을 종목을 두 종목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 MS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경남바이오파마. 이 두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종목 중에 녹십자 MS가 대장주가 될 것 같고, 차트도 녹십자 MS가 좋습니다. 회사 기업 자체도 녹십자 MS가 좋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특징 종목을 단타로 공략을 하실 분들은 녹십자 MS를 공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 녹십자 MS가 오늘 시간 외 단일가에서 7.69%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편입을 할까 합니다.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도 반도체
부품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창환 부회장도 반도체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가장 괜찮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종목명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제가 원하는 신호가 발생이 됐고, 오늘 보시면은 11선과 기준선과 21선을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러한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 같은 경우에는 8.6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PBR 1.49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은 172억으로 3개월 전 예상 실적보다는 한 4.4%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무려 22%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20년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당기 순이익, 1분기 기준으로 2분기에 매출액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87억에서 172억으로 소폭 하락한 게 보여지나,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132억에서 136억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기업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나온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회사 유보율은 3800%, 부채 비율은 41%. 이런 회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성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리포트를 그냥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코스닥 반도체 부품 테마주고 대장주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전문 제조업체죠. LCD 제조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한국알콜 외에 35.7%를 보유하고 있고, 발표일자는 2020년 6월 4일입니다. 자, 공략법은 동일합니다.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기준선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 손절가는 240일 이평선을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동일하게 3에서 30%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에 대한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32,000원 부근 혹은 6월 22일 월요일날 시가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28,500원 부근, 24,000원 이탈 시 손절, 240일 이평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음 주에 공략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자, 미국도 오늘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장이 하락을 해버리면은 국내 시장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시젠, 자이 S&D, ENF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은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회사 재무구조도 너무나 좋습니다. 손절할 이유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조금 하락했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관심 종목이 상승하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루하면서 짜증이 났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을 힘만 있으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상승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부터 상승을 합니다.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자 조이시티 한번 보세요. 상승을 했다가 다음날 크게 하락을 했지만 시장이 좋아지니까 오늘까지 상승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조금 빠졌다고 해서 악플을 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중에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전략대로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